스승님 법문 중에 과거의 예술은 예능이며 미래는 예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술의 변화기 속에 예술이 나아가야 하는 지향점과 과거의 예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법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스승님께서 유럽이나 미국 만행을 가셨을 때 과거 예술가들의 영혼을 제도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혼들은 그 시대에서 무엇이 부족했었고 어떤 것을 잘했었는지 우리와 미래 세대가 알아야 할 진리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걸 쉽게 우리가 풀어가려면 근본을 이렇게 뭔가 확 만져봐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개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지식이 성장했을 때가 아니에요. 사물은 볼 수 있는데 사물을 내가 나타내는 방법이 그 사람 사물이고 그 사람의 방법들은 꺼낼 수 있었어도 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성장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는 어떤 때냐 하면 모두가 보편적인 성장을 다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 그때 보는 거를 어떻게 봤을까, 이런 걸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수하다고 따라가 버리면 나는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과거에 한 거를 우수하다고 따라가 버리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것들이 기법을 봐야 돼요. 기법을 보고 나는 그 기법을 알고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 그때 뭐 색채고 뭐시고 좀 다 파고 들어가면서 내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되느냐면, 지금은 상식 시대예요. 그때는 논리 시대라고. 논리. 이 사회가 덜 컸을 때는 논리를 정립하는 시대예요. 자기 논리. 논리는 자기 논리거든. 자기 논리가 이제 성장을 했죠. 팽창을 해갖고 성장을 하는 시대. 그래 이제 몇천 년이 온 거죠. 몇천 년이 왔는데 이 인간들이 계속 이제 논리가 팽창하는 것이 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진화를 다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상식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이 나오는 시대하고 논리를 생산하는 시대는 다른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래요? 상식이 통하는 시대.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시대라고 지금. 그러면 과거의 거는 논리를 생산하는 시대니까 어떤 게 더 우수해요? 우수한 시대가 언제냐? 상식이 논리 위에, 논리가 어느 정도 세상에 다 팽배하게 나왔을 때 이런 걸 다 점검을 한 자들이 상식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식 시대인데 뭐 물 거냐, 요걸 묻는 거죠. 상식에서 뭐 물 거냐, 진보할 거냐, 요거죠. 진보를 하면 여기서 이름을 하나 달아야 되겠죠. 요걸 상식을 과학화로 해가지고 새로이 풀어가는 시대가 돼야 돼요. 과학화로 해갖고 새로운 시대. 앞으로 미래는 과학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과학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과학으로 안 살고 있어서 과학을 이야기하냐? 지금도 과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그러면 논리를 생산할 때는 과학적이 아니었었나? 과학적이었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과학자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너희들 자체가 과학의 소산물이에요. 우주 과학의 소산물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우리 과학이라는 것을 정립을 못 한 거죠. 누가 그렇게 정립을 못 해줬고 그렇게 잘하면서 과학자로 못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논리로 갖고 일어나는 시대니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축에 그 소질이 있고 그건 소질이지, 소질. 그건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있는 그 소질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소질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때 그 소질을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했어요. 그걸 따라 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그 소질보다 더 할 거냐? 우리는 그 소질을 주지 않았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우리한테는 에너지를 가지고 온 거지. 그 소질을 잘 하려고 온 게, 그래서 고를 못 따라가고, 응? 그래서 이게 베토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빵도 못 따라가고, 안 돼, 찐빵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질이 그때의 소질을 발휘했다면, 이 소질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는 무엇을 암시할까? 동유럽에 가니까 시대적인 걸 다 놔뒀어요. 없앨라 그러다가 다 놔뒀다고. 한때 동유럽에 그는 유럽 사회가 한때 뭔가 변화를 하려 그러다가 멈추어가지고 다시 다 놔둔 게 르네상스거든요. 다시 정립해갖고 전부 다 제대로 놔놓고 변화시키지 말자고 놔놓는 게 지금 르네상스 시대예요. 왜 놔뒀을까? 왜? 아직까지 보러 올 사람이 안 보러 왔어요, 이게. 아직까지 이걸 보러 올 사람이 안 보러 왔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장 역사를 놨던 게 지금 지금 지구촌이에요. 현장 역사를 지구촌에 놔놨는데 미국 같은 데는 현장 역사가 있나? 다 지웠어요. 거진 다 지우고, 그래도 90% 이상 지우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든 관점을 우리가 크게 봐야 될 때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7,000년 동안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100년 안팎으로 이제 세계를 접하게 되는데, 이 세계를 왜 우리한테 접하게 할까? 그는 역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른 데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관광을 그냥 다니지. 우리는 갔다 오면 이것이 엄청난 게 지금, 이제 파동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걸 기초를 알고 갔더라면 또 어떻게 갔을까? 기초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현장을 갔더라면 어떨까? 여기 또 틀린 거죠. 기초를 모르고 갔으니까 시간 낭비하고 그쪽에서 뭐 조금 일어나는 거, 내한테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정보만 갖고 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데 세계관을 못 보는 거예요. 기초를 알고 나갔다가 몇 군데만 나갔다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는 세계를 그려가는 거거든. 우리 국민은 지금 세계를 그려가야지 이 나라 안을 그려가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관이 지금 커야 된다고. 세계관이 커갖고 세계에 필요한 작품을 만들고, 세계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세계에 필요한 그러한 이런 환경들을 갖고 우리가 놀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 안에서 뭐를 하려 그러면 되기는 다 돼도 네 밥벌이밖에 안 돼. 우리가 질 좋게 살아나갈 일은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국제관을 가지기 위해서 국제에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그림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그런 데 그렸던 걸 다 가져와 갖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만졌던 거고, 음악도 이거 국제적으로 만들어 놨던 걸 가져와 갖고 만졌던 거고, 모든 이 문화를 국제적으로 해놨던 걸 다 가져 들어오고, 정치도 국제에서 다 쓰던 찌끄레기 가져 들어오고, 뭔가 다 그런 걸 가져 들어온 거예요. 달력조차도 우리가 만드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우리가 만드는 게 한계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국제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져 들어오가지고 우리는 이걸 좀 더 흡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있는 게 자연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